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운주와 행운이 함께하는 책 듣기 시간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번하고 똑같이 여기 첫째 딸로 태어나고 싶지는 않았지만 네, 하지만 뒤에 있는 대로 첫째 딸로 태어나길 정말 잘했어라는 결론을 가진 이 책으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첫째고 제가 항상 의문을 품었던 게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요. 같은 형제예요. 같은 형제인데 첫째, 둘째, 셋째가 정말 달라요. 정말 정말 달라요. 특히 정말 어, 심지어 제 동생까지도 왜 나는 내 성격은 이런데 제 성격은 저럴까 좀 판이할 때가 있거든요. 가끔 좀 이해 안 되는 행동을 보일 때도 있고 그런데 이 책을 보면서, 아, 이래서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몇째신가요? 둘째, 첫째, 막내? 읽다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둘째로 태어났어도 첫째 중에 첫째이기를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이 있대요. 첫째에게 부과되는 책임이 있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을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둘째가 그 역할을 하면서 보수적이고 자기 가족을 챙기고 그러면서 자기의 위치를 확립해 나간대요. 결국 이 책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결국 우리도 사회에 나가면은 내 위치를 찾고 싶어 하잖아요. 내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하잖아요. 내 포지션은 어떻게 될지 분석하고 내가 안정적이 될 때까지 그 자리를 어떻게 해야 안정적으로 내가 만들 수 있을까 탐색을 하게 되죠. 그리고 행동을 하고 아이들도 똑같더라고요. 아이들도 하나의 사회예요. 엄마와 아빠가 있는 그 사회에 첫째가 딱 태어난 거예요. 첫째가 태어나서 그 아이는 엄마와 아빠의 모든 것을 그대로 영향을 받으면서 그 자기의 지위를 확립해 나간대요. 자, 그래서 첫째가요, 조금 더 처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가족의 규칙을 따르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경계를 분명히 하게 된대요. 그리고 동생들이 태어났을 때 첫째는 부모의 그런 성향을 쭉 받아가지고요. 동생의 감시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모범이 되어서 동생들이 날 따라오게, 예, 복종하게 만드는 또 다른 역할을 맡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의아한 게 둘째의 역할이에요. 둘째의 역할. 제가 이거 보면서 원래 첫째 얘기만 하려고 했는데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아, 이래서 이 아이가 이런 행동을 했구나. 아, 이래서 내 동생이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었구나라는 게 명확해진 게, 이제, 첫째는 원래 이제 이 책에서 나온 건 아니지만, 첫째는 수직적인 구조를 좋아한대요. 왜냐? 그게 자기에게 가장 유리하니까요. 엄마, 아빠, 또는 아빠, 엄마, 그 다음 순위가 나, 그 다음에 동생. 이러면 자기가 좀 더 위에 있잖아요. 그런데 둘째나 셋째, 특히 막내들은요, 어떤 관계를 좋아할까요? 어떤 구조? 네, 맞습니다. 네, 수평 구조를 좋아한대요. 수평 구조. 모두가 다 대등한 관계, 똑같은 관계지. 모두 다 친구야. 이런 관계를 좋아한대요. 모두 다 내 친구. 하지만 첫째는 보수적인 관계가 좋죠. 그래야 윗사람한테 내가 복종하고 그 권한을 이어받아서 내가 동생들을 부릴 수 있는 또 권한을 받게 되니까 좀 더 보수적이고 정통적인 관계를 선호한대요. 이제 막연히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네요. 둘째 같은 경우는 좀 남다르대요. 첫째는 태어나자마자 그냥 엄마에서 아빠 사랑 듬뿍 받고 그냥 거기서 엄마 아빠랑 똑같이 행동하면서 내 자리를 차지했어요, 벌써. 근데 둘째가 딱 태어나니까 벌써 이 삼각형 구도가
굳건한 거예요. 엄마와 아빠와 그 또 다른 누군가의 존재. 그 삼각형 구도에서 그 둘째가 끼어들어서 이 삼각형 구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각형으로요. 그래서 둘째들은요, 이렇대요. 첫째와 반대로 간대요. 네. 만약에 첫째가 전략을 이렇게 세운 거예요. 순종적이고 착한 행동을 보이면서 애정과 엄마 아빠의 이제 사랑과 인정을 받는다면요. 둘째는 내가 저렇게 똑같이 해봤자 내 자리가 그러면은 확립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짝퉁 첫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전략을 세운대요. 그래서 하는 행동, 둘째는요. 마지가 순종적이라면 둘째는 당연히 네, 감이 오시죠? 반항을 선택한대요. 반항. 그래서 둘째는 학교나 집에서나 주어진 대로 따라가는 걸 거부한대요. 그렇게 해서 자기 존재를 부각시키는 거죠. 일명 요즘 애들이 말하는 간종이라고 하죠. 관심종자.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쁜 거든 좋은 거든 그냥 나한테 관심을 주면 그게 사랑이고 인정이라고 좀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첫째가 보기에 둘째 행동이 되게 위험스러운 거예요. 쟤는 왜 저러지? 왜 저러지? 아니 그냥 엄마 아빠 잘 따라서 하면 되는데 왜 쟤는 반항하지? 이러면서 더욱더 모범적이고 순종적으로 한대요. 그러면 그 정반대의 전략을 추구하는 둘째는 어떻게 할까요? 네, 맞습니다. 반대로 가요. 더 반항적이 되고 더 순종하지 않아요. 더 따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첫째가 모범적이고 더 잘날수록 둘째의 반항아적이고 그리고 다른 길로 가는 좀 더 독특해지는 걸 더 그거를 밀어붙인다고 하네요. 그래서 결국은요. 근데 첫째와 둘째 행동 모두는요. 같은 욕구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엄마 아빠의 관심과 애정을 받으려고. 모든 사람에겐 이런 욕구가 있잖아요. 제가 저번에 어쩌다 어른을 봤는데 거기서 강신주 작가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철학자시잖아요. 그분이 마지막 이런 대사가 아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기도를 하신대요. 자신은 사랑받고 싶은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없애게 달라고. 그래서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게 무슨 말이지? 왜 그 욕구를 없애고 싶으신 걸까? 했더니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가 정말로 내가 원해서 하는 행동도 있지만 네, 진정으로 내가 원해서 하는 행동도 있지만 대부분 사랑받고 싶은 욕구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로 인해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말하자면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강할수록 미움받을까봐 내가 하기 싫은 대로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해요. 그러면 하기 싫은데 인정받으려고 그 행동 계속 하는 거예요. 진짜 나는 원하지 않으면서도요. 그러니까 가짜 자아가 되겠죠. 그러면서 결국은 행복해지지 않겠죠. 여튼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은요. 각자 사랑받고 싶은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의 각자의 방식대로 행동을 한대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행동이 하나라는 거죠. 사랑받고 싶은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서 한다는 거. 네, 그래서 여튼 둘째는요. 내가 부모의 애정과 관심을 받기 위해서는 최대한 첫째와 차별을 두는 거예요. 이게 이 관계도 비즈니스더라고요. 차별화 전략을 선택한 거예요. 둘째가 굉장히 정말 똑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차별화되기 위해서 첫째와 다르게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첫째가 조용하고 얌전하고 사려가 깊다면 둘째는 항상 모험적으로 행동한대요. 모험적 기질 강하고 좀 더 다른 걸 하고. 네.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 나오는 바로 첫째 딸이 뭐 마지가 리더 역할을 한다면요. 둘째는 아무도 열지 않는 문을 열어주지. 네. 선구자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저도 첫째고, 저도 항상 어렸을 때 굉장히 보수적이었어요. 정통적이고, 엄마 아빠의 말 따르고, 제 동생이 저한테 조금이라도 이렇게, 예, 이렇게 올라오는 게 용납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항상 친구들한테도 그런 점을 강조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게 좋은 거야. 여기서 보면 또 나오는 게 첫째는 항상 진지하래요. 저도 진지충이란 말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그랬어요. 많이 변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진지하지 않고 좀 유머스러웠으면 좋겠다. 나도 좀 약간 가벼워졌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조금 노력을 했는데 타고나게 가볍고 타고나게 재미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거의 다 둘째거나 막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왜 처음 만난 사람하고 그렇게 진지한 얘기를 잘하고 표정도 좀 진지하고 아니면은 뭔가 항상 생각이 깊어요. 예,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넘어가는 게 좀 힘든 거예요. 그런데 다 여기에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면요. 저도 놀랬어요. 음. 새로운 아이가 태어나면 둘째나 막내가 아이들이 재롱을 부리잖아. 이쁘게 귀여운 짓 하면서.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거기에 쏠리고 아이들이 가볍게 개그맨 같은 이제 짓을 하면은 행동을 하면은 엄마 아빠들이나 이제 어른들이 웃어주시겠죠. 어른들은 너무 행복해요. 하지만 그걸 바라보는 첫째나 그 손 위에 아이들은 심각한 거죠. 음, 제가 저렇게 해서 행동을 해서 사랑을 받는데 내가 저렇게 행동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반대로 나가는 거죠. 가볍지 않고 진지하게 하면서 엄마 아빠의 상담자나 도움자가 되는 거예요. 제2의 어른스러운 척 하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고 제일 먼저 상을 같이 엄마 아빠를 도와치우는 건 첫째래요. 그렇게 하면서 인정과 사랑을 받는 거예요. 둘째는 반대로 귀엽게 행동하고 예, 애교도 부리고 장난도 치고요. 정말 모든 지금 내가 만든 성격, 지금 내 성격이 그냥 엄마, 아빠,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졌겠구나 라는 것도 있었지만 이 책을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보게 된 것 같아요. 아, 모든 첫째들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지금 말한 것 같이 진지하거나 사려 깊거나 그게 가정 내에서 내 위치를 확립하고 내가 가장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한 길이었다는 것. 하지만 첫째여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사실 저는 막내나 동생들이 부러웠거든요. 뭔가 좀 짐이 없는 듯한 느낌? 첫째는 뭔가 항상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 뭔가 항상 이렇게 가볍게 행동하면은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었어요. 네가 누나인데, 네가 언니인데, 네가 잘해야지 동생이 잘하지. 근데 정말 그 말이 듣기 싫어서 나는 뭔가 막 웃고 떠들면 안 될 것 같고, 난 항상 이렇게 진지하게 행동해야 될 것 같고, 실수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동생들이 특히 막내로 태어난 친구들이 엄청 부러웠거든요. 하지만 첫째도 장점이 있고 리더십 있고 따뜻하고 배려 잘하고 사력 있고 네.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첫째로 태어나길 정말 잘했어 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첫째가 포기하는 역할을 둘째가 대신하는 분도 있대요. 그분들한테도 이런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음, 둘째로 태어나길 정말 잘했어, 그분들은. 아니면 그냥, 아, 나로 태어나길 정말 잘했다. 네. 이런 말을 나에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예전부터 첫째로 태어난 걸 별로 안 좋아했기 때문에 요즘에 이 책을 보면서 또 나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 어, 은주야, 행은주, 첫째로 태어나길 정말 잘했어. 첫째로 태어나길 정말 잘했어. 오늘도 저와 함께 이렇게 책을 같이 읽고 나누고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에게
저의 넘치는 행운과 사랑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 다음에 또 봐요. 감사합니다.